이번 영상에서는 안드로이드의 HTTP 통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에서 가장 많이 수행하는 처리 중 하나는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아온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화면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때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하는 방식은 크게 소켓 연결과 HTTP 연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켓 연결 방식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특정 포트를 통해서 연결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는데요. 주로 동영상 스트리밍이나 온라인 게임 등에서 사용되는 연결 방식입니다. HTTP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로 80번 포트를 사용해서 웹상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HTTP 통신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헤더와 바디로 이루어진 메시지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는 이 요청을 처리하고 응답 코드와 함께 응답을 반환하게 됩니다. HTTP 연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커넥션리스인데요. HTTP 연결은 소켓을 사용해서 접속을 만들긴 하지만 용건이 있을 때만 연결했다가 용건이 끝나면 바로 연결을 끊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커넥션리스 하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하면 서버에 여유가 생겨서 더 많은 접속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테이트리스입니다. 통신이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접속을 생성하고 삭제하는 커넥션리스 특징 때문에 HTTP 통신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버가 클라이언트를 식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스테이트리스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가 클라이언트를 기억해야 할 경우 쿠키나 세션 혹은 토큰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HTTP 메소드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메시지를 보낼 때 어떠한 목적을 가졌는지 밝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get, post, put, delete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등 많은 IT 회사는 자기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REST API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이 REST API라는 게 뭘까요? REST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의 약자로 HTTP 기반으로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는 방식을 정해놓은 네트워크 아키텍처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면 RESTful 하다고 하고, RESTful하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API를 RESTful API라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HTTP 메소드와 RESTful API 대응은 화면에 보이는 표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는 HTTP 통신을 구현하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요하게 사용된 몇 가지 라이브러리를 시간 순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클라이언트는 HTTP 통신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아파치에서 제작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안드로이드 초기에 주로 사용되었고, 실제로는 이 HTTP 클라이언트를 래핑한 디폴트 HTTP 클라이언트나 안드로이드에 맞게 개수된 안드로이드 HTTP 클라이언트를 사용했습니다. HTTP 클라이언트는 안드로이드와는 독립적으로 개발되는 라이브러리였기 때문에 그 변경점을 안드로이드 SDK에 일괄적으로 즉시 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버전이 뒤처지면서 버그가 계속 발생하게 됐고, HTTP 클라이언트는 안드로이드 5.1에서 디프리케이트 되고 6.0에서는 아예 삭제됐습니다. 이 시기 클라이언트의 버그는 네이버 D2 블로그 안드로이드 HTTP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이 글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 클라이언트를 삭제하면서 구글에서 제시한 대안이 HTTP URL 커넥션인데요. 기존의 URL 커넥션에 HTTP를 다루는 데 필요한 메서드를 추가한 클래스입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URL에 대해서 오픈 커넥션을 실행해서 얻어진 URL 커넥션 객체를 HTTP URL 커넥션으로 캐스팅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송수신을 행한 다음에 디스커넥트로 접속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HTTP URL 커넥션을 사용할 때는 Application Not Responding ANR이죠 를 피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스레드도 만들어야 되고
버퍼를 통한 입출력도 준비해야 되고 뭐 캐시나 예외 처리 같은 것도 한 땀 한 땀 다 처리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HTTP 연결을 만들 때마다 이런 귀찮은 일을 안 해도 되는 라이브러리인 멀리를 2013년 구글 I/O에서 발표했습니다. 볼리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 메소드랑 URL 정보를 가진 리퀘스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리퀘스트 큐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볼리가 알아서 스레드를 만들고 HTTP URL 커넥션으로 통신을 수행한 다음에 리스폰스를 반환해 줍니다. 코드를 보시면은 HTTP URL 커넥션을 직접 사용할 때보다 코드가 더 읽기 쉬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2013년 5월 6일은 스퀘어에서 OKHTTP라는 HTTP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발표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OKIO랑 코틀린을 활용해서 쓰여졌고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커넥션 풀링과 리다이렉션을 도입해서 접속을 더 안정적이게 하면서도 속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클라이언트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리퀘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 전해주면 리스폰스가 반환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트로핏은 OKHTTP를 개발한 스퀘어에서 2013년 5월 14일에 발표한 라이브러리입니다. HTTP URL 커넥션을 사용하기 편하도록 랩핑한 게 멀리라면 레트로핏은 OKHTTP를 랩핑한 것입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REST API 콜을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레트로핏 객체를 만들어서 인터페이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를 동기적 혹은 비동기적으로 구동시켜서 리스폰스를 반환받게 되어 있습니다. 젯브레인즈에서 개발한 K토르는 코틀린을 써서 비동기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1.6.3 버전까지 발표되어 있고 현재도 활발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코루틴 스코프 안에서 HTTP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확인한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리소스를 클로즈로 반환하면 됩니다. 안드로이드의 통신 라이브러리로는 주로 벌리나 레트로핏을 이용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멀리와 레트로핏은 지금도 꾸준히 갱신되고 있는 라이브러리인데요. 두 라이브러리의 기능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에 있어서는 멀리가 빠르다는 사람도 있고 레트로핏이 빠르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결국 밀리세컨드 스케일 차이라 속도만으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코드 가독성은 대부분 레트로핏이 더 좋다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사용법을 보시고 더 편한 쪽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API 콜을 인터페이스로 정의해서 사용하는 레트로핏이 전체 구조를 더 파악하기 좋은 것 같아서 이쪽을 선호하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구글의 권장 앱 아키텍처에서는 HTTP 통신에 멀리가 아닌 레트로핏을 추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HTTP 통신과 안드로이드의 통신용 라이브러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